서울의 한 사찰이 지적장애인을 오랜 기간 학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최근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억울한 누명을 쓴 사찰의 사연은 무엇인지 단독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구니 교육도량인 수원복령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이 졸업식을 열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배우는 온고지신의 자세를 거듭 되새겼습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어 풍광이 빼어나고 대표적인 일출 명소로도 알려진 부산의 해동용궁사가 최근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 은하사 주지 해수 스님이 제8대 가야불교문화원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지역불교 중흥의 새 원력을 세웠습니다. 천태종 중앙신도 회장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이 취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서울의 한 사찰에서 지적장애인이 30년 넘게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노예 취급을 받았다는 사건이 몇 해 전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해당 사찰 주지 스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누명을 쓴 사찰의 억울한 사연, 어떻게 된 일인지 전경윤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수락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 항림사. 이 사찰에서 32년간 생활했던 3급 지적장애인 편모 씨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각종 공사와 제설 작업 등 강제 노동과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몇 년 전 주지 스님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사찰에서 장애인을 노예 취급했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주지 스님은 지난 2022년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지난해 2심 판결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스님은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장애인을 학대한 성직자로 지목돼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림사 주지 덕오 스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지 스님과 사찰 신도들이 지적장애인을 학대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는커녕 사찰의 구성원으로 똑같이 대우하고 돌봐줬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 취급을 하고 많은 스님들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모든 것을 기도도 똑같이 하고 먹는 것, 불교에서는 다 콩 하나 가지고 열이면 열, 100이면 100 똑같이 공동 분배를 하듯이 울력도 똑같이 하고. 실제로 편 씨는 지적 장애로 정식 스님은 될 수 없었지만 항림사에서 예불과 기도, 제사를 담당하는 노전 스님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편 씨가 종무원들과 함께 경내 마당 쓸기와 텃밭 농사, 제설 작업 등에 나선 사실을 장애인 노동력 착취라고 주장한 것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찰의 전 사무장이 학대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 가운데 편 씨가 땔감을 지게에 맨 모습과 텃밭에서 농사일을 하는 모습 등은 모두 사전 계획에 따라 조작, 연출된 사진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겨울에 중노동을 하다 동상에 걸렸다는 증거라며 제출한 발 사진도 원래 앓고 있던 당뇨 합병증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주지 스님은 오히려 편 씨의 뇌종양 수술비와 임플란트 비용 수천만 원을 부담하는 등 각별히 챙겼다고 사찰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니까는 어떤 데는 엄마 그래. 엄마는 왜 엄마야 보살이지 보살나니라고서는 저로 이렇게 다녔는데 그게 제 요만큼도 장애인이다 뭐다 어디 가면은 막 쫓아오려고 하면 참 달래서도 놔두고. 이번 사건은 사찰 운영에 불만을 품은 전 사무장 등이 왜곡된 사실을 장애인 단체에 제보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과 학대로 규정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른바 사찰 노예 사건으로 둔갑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로써 항림사 주지 스님과 사찰 신도들은 처음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불미스러운 일이 그로 인해서 많은 전국의 불자님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니를 끼쳤지만 그 많은 세월이 흘러서 오늘의 과잉
왔는데 이제 와서 그래도 이 회복을 하는 것이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적 장애인을 돌본 사찰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교계의 자비행을 제대로 평가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종교시설에 있는 지적 장애인이든 좀 힘드신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독자성이라든지 그런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오히려 격려해야 될 것이지 그걸 법의 잣대로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비구니 교육도량 수원 복령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 승가대학원이 새로운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범혜 스님은 졸업식에서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아는 온고지신의 자세로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추가에 처음 배웠던 치문,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과 수행의 논서 대승기신론을 배웠던 2학년, 능엄경과 원각경을 익혔던 3학년을 지나 불교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화엄경 공부로 마무리된 4학년. 4년의 학업을 원만회양한 복령사 승가대학 제50회 졸업생 5명이 어엿한 복령인으로 탄생했습니다. 금강유락 승가대학원에선 제22회 전문과정 4명, 제9회 연구과정 2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일체 생명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정진하기를 다짐하면서 졸업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범혜 스님과 제2교구본사 영주사 주지 성효 스님 등이 참석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스님들을 응원했습니다. 범혜 스님은 고사성어 온고지신을 인용해 불교 수행의 기본은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아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온고지신의 정신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아는 것은 불교 수행의 기본입니다. 옛것을 익히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성효 스님은 한평생 후학양성에 힘썼던 복령사전 회주 묘엄 스님의 원력을 계승하는 불제자로 거듭나길 서원했습니다. 평생의 원력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까 받은 꽃처럼 꽃 피우지 못하면 소용없어. 여기 졸업생이라고 할 수 없어. 세주묘음의 뜻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복령사주지 진상스님과 복령승가대 석좌교수 도혜스님도 축사를 통해 부단한 정진을 통해 성불에 이르길 발언했습니다. 여러분은 4년간 닦은 수행으로 산도 되고 물이 되어서 모든 이에게 길도 열고 마음도 닦아주어서 행복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하십시오. 화엄의 보살도와 여러분의 원력의 재료를 가지고 개념 속에만 들어있는 무한한 보살도의 내용을 현실에 실현이 되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번에 졸업장을 받은 학인 스님들은 모두 바쁜 학기 중에도 불교 달의 자격증과 사찰 음식 지도자 1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새해 초 봉행된 복령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졸업식은 교육불사로 비구니 승단의 위상을 높인 묘엄 스님의 유지를 이어 한국불교 중흥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으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BBS 뉴스 이del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원 공주 동학사 6화로에서 MBM 임상 영적 돌봄 전문가 2급 자격과정 수료식을 겸한 자격증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공주 동학사 승가대학이 정규 과목에 도입해 진행한 의료인 마음돌봄 프로그램 MBM 임상교육은 15주 과정으로 마무리됐고 동참한 비구니 스님 20명은 의료 현장 종사자들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동학사 승가대학 전 학장 명선 스님은 기본 교육기관의 불교 상담 과목으로 진행한 이 수업이 학인 스님들 스스로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보현보살처럼 실천하는 영적 돌봄 전문가로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MBM 임상 영적 돌봄 전문가 교육과정은 동국대 경주병원이 처음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승가 교육기관 가운데는 동학사 승가대학이 최초로 불교 상담 과목과 접목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바닷가의 아름다운 사찰 해동 용궁사가 최근 세계인들로부터 부쩍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관음성지인 해동 용궁사의 관광객의 발길이 더욱 늘었다고 하는데요. 부산 기장 해동 용궁사를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바다와 맞닿은 절벽이 빼어난 비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 곳, 해동 용궁사입니다. 백우관음 관세음보살님이 그 용을 타고 승천하는 그 꿈을 꾸시고 이제 여기를 해동 용궁사로 그 사명을 바꾸시고 그 불사도 하시고 그런 다음부터 이제 관광객과 아니면 이제 신도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절 관음기도도량 용궁사가 최근 세계인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영국의 유력 일간지 더 타임즈는 해동 용궁사를 소개하며 올해 가장 기대되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도 용의 해를 맞아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용궁사를 선정했습니다. Living peacefully with my family and in entire world, any people can live with healthy. 방문객들은 동해를 지키는 용이 살았다는 전설 속 이야기를 들으며 아기 부처님께 새해 소망도 빌어봅니다. 부산 하면은 약간 좀 대표적이고 유명한 절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리고 어머니가 진짜 한번 꼭 와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건강이랑 또 이제 취업 잘 되게 소원 빌러 왔습니다. 한편 용궁사는 매주 일요일 떡국 나눔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넉넉한 인심과 문화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동해 청룡이 여기 이제 용궁사에 이렇게 산다는 또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갑진년에 해동 용궁사에 오셔서 아침에 해가 뜨는데 그 해가 여의주입니다. 그 여의주를 물고 동해 청룡이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구경하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 해동 용궁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부산 지역 5대 종단들이 부산시와 함께 글로벌 허브 도시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정호 스님을 비롯한 5대 종단 대표들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은 지난 19일 부산시청에서 갑진년 새해맞이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회에서 부산시와 5대 종단 대표들은 상호 평등에 입각한 신뢰와 존중, 시민 행복 도시를 위한 노력, 글로벌 허브 도시를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불교계 대표로 참석한 부산불교연합회장 정호 스님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종교의 차이를 넘어 상호 존중과 화합의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부산이 되도록 서로가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경남 김해 불교계가 설립한 가야불교문화원의 8대 이사장으로 은하사 주지 해수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해수 스님은 취임 법회에서 대승보살의 4가지 큰 서원인 사홍서원의 실천을 다짐하면서 지역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지역 내 스님들과 주요 내빈들, 불자들이 가야불교문화원 3층 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개선원과 3개월의 반야신경 봉독에 이어 제8대 신임이사장 해수스님의 헌다로 2침 법회가 시작됐습니다. 가야불교문화원 연합합창단이 축하의 음성공양을 올렸습니다. 32년 역사의 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원의 설립에 기여하고 직전 이사장으로서 지역불교 발전에 헌신한 성남스님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가 정정됐습니다. 좀 우리 해수스님이 이 큰 살림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마음도 든든하고 믿음이 갑니다.
저보다도 더 잘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가야불교문화원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은하사회주 대성스님은 특별 법문을 통해 가야불교문화원이 김해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가야불교의 총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가야불교문화원 사부대중들의 추대로 신임 이사장에 취임하는 해수스님에 대한 추대패가 정령됐습니다. 해수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대승보살들이 지켜야 할 4가지 큰 서원인 사홍서원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 불교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습니다. 부처님의 도가 이것이 높지만은 다 이루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성불이지만은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세상을 불국토를 만들어서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부처님의 원의였습니다. 저도 부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날 가야불교문화원 이사장 이진법회는 문화원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불교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발언으로 해양됐습니다. BBS 뉴스 박윤옥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이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김 의원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펼치면서 불교 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시 예천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에게 축하의 꽃다발이 전해집니다. 국회에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이 서울 관문사에서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조사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중불교, 애국불교, 호국불교라는 그 가르침,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라는 그 생각, 그리고 정치를 임함에 있어서 국가를 먼저 앞세우는 그런 자세로 우리 신도회장직을 수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김 의원에게 국민 생활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교를 통해 사회를 번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종교와 인간의 현실을 풍요롭게 하는 정치는 원활하게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비와 지혜 그리고 평등과 자유의 불교 정신으로 정치를 한다면 훌륭한 정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빨리 버리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건전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향 안동에서 불교 어린이회와 청년의 활동을 이어온 김 의원은 신신 깊은 신행 활동을 통해 종단 발전과 포교 활성화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김 의원의 부모도 안동 해동사에서 날마다 기도 정진하고 있고 특히 김 의원의 삼촌인 경천 스님은 천태종 종유회 부의장과 수원 용광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김형동 회장은 우리 천태종을 대표하는 법의 신의입니다. 김형동 회장의 집안은 구인사가 태동하던 시절부터 종단을 위하여 몸바쳐 일해 왔습니다. 구인사의 출가 스님을 배출하여 종단 발전에 진력하고 있으며 법회에는 천태종 부산 성강사 신도회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과 관문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박성준 국회의원도 참석해 김 의원의 신도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국회 정각회 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명예회장인 미래대연합 공동대표 이현욱 의원도 영상을 통해 신도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포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태종이 잘 갈 수 있도록 아마 적극적으로 하실 분이라고 보고 또 그 많은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데 크게 하시라고 큰 박수로. 한동훈 위원장 체제의 집권여당 비대위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의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경북 구미 불교사업연합회가 갑진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정우대종사, 법성대종사, 법등대종사를 비롯해 구미불교 사업연합회장 월담 스님과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 등이 함께해 새해 덕담을 나눴습니다. 송년회보다는 신년회를 바탕으로 해서 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구미를 위하고 불교를 위하고 모두가 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모범을 보이며 구미 불교를 이끌어 주신 어른들께서 여전히 건강하시어 기쁘게 한량없고 신도님들 역시 여전하여 자랑스럽게 한량이 없습니다. 참석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도 구미 불교 발전을 기원하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법원이 서울 항림사 주지의 스님과 사찰 신도들의 장애인 학대 의혹에 대해 전직 사무장의 사실 왜곡으로 인한 억울한 누명이라고 보고 최종심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누명이 풀려 다행스럽고요. 이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향한 불교계의 자비행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22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